단원. 드디어 나왔네. 수열의 귀납적 정의. 그지? 오늘은 총 이제 2가지를 좀 배우게 될 겁니다. 잘못 썼네. 수열의 귀납적 정의랑 수학적 귀납법 이렇게 2개를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알겠죠? 이제 우리가 수열 첫 파트에서 얘기했던 내용이 뭐였냐면 요 내용이었거든요. 우리가 이제 수열이라고 하는 것은 수를 나열한 수다. 근데 수를 단순하게 나열한 게 아니라 어떤 규칙이 있는 그런 수의 나열을 우리가 수열이라 한다. 근데 이제 이 수열이라고 하는 게 이제 2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어요. 일반항을 찾을 수가 있냐? 우리가 흔히 말하는 AN이죠, AN. AN을 찾을 수가 있냐? 아니면 일반항을 구하지는 못하는데 근데 이제 규칙은 있는 거지.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피보나치 수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이런 규칙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지. 1, 2개 더하면 2, 2개 더하면 3, 2개 더하면 5 이웃한 두 항들을 더해서 나가는 이런 걸 우리가 피보나치 수열이라 하거든. 그래서 이런 수열을 보면 일반항을 구할 수는 있어요. 대학교에서 이제 이산수학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그 이산수학에서 이제 피보나치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는 방법을 또 배웁니다. 구할 수는 있어. 근데 이제 고교 과정 내에서는 이 피보나치 수열의 일반항을 찾기가 힘든 거죠. 그러니까 대신에 일반항을 구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AN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일반항을 못 구해. 그러면 AN으로 표현이 안 되잖아. 그럼 어떻게 돼? 그냥 이웃하는 항들끼리 뭐 하면 돼요? 관계식을 세우면 되지. 그때 우리가 이러한 관계식을 수학에서는 점화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점화식. 네. 오케이? 점화식. 그리고 이러한 관계를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야? 이러한 관계식을 앞으로 다 똑같은 얘기야. 우리가 수열을 귀납적으로 정의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우리 귀납법이라는 말이 사실 그거잖아. 그러니까 어떤 이제 상황이 있으면 그런 상황들을 일반화시키는 게 귀납법이잖아. 그지? 귀납적 추론이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1일 때, 2일 때 상황 보다가 n일 때 상황 보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하는 게 수열끼리의 관계식, 즉 수열끼리의 어떠한 관계를 일반화시켰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런 거를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한다. 그럼 이 수열의 귀납적 정의 파트로 들어왔으니까 일반항을 구할 수 없는 것들은 다 수열의 귀납적 정의로라도 표기를 해야 되겠지. 그치?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일반항으로 표현이 가능한 애들도 수열의 귀납적 정의로 표현이 가능한 거죠.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첫 번째, 등차수열. 우리 등차수열이라고 하면 이제 AN은 첫째 항 더하기 n-1t 이렇게 정의를 하잖아. 그지? 근데 이제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제 등차수열이라고 하는 거는 그 다음 번째 항으로 가기 위해서 공차만큼을 더하면 됩니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 그지?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AN과 AN 플러스 2를 더하면 2배의 AN 플러스 1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뭐에 대한 얘기예요? 등차중항에 대한 얘기. 그래서 좀 싸가지가 없지? 왜? 일반항 구했는데 굳이 수열의 귀납적 정의로까지 들먹이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등차수열도 일반항을 구할 수는 있지만 수열의 귀납적 정의로든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요 수열의 귀납적 정의로 표현할 수 있는 거는 범용성이 너무 넓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거의 모든 수열은 수열의 귀납적 정의가 거의 통할 겁니다. 알겠죠? 모두 통할 거고 대신에 이 수열의 귀납적 정의에서 일반항을 구하는 게 조금 쉽지는 않을 거다. 그거는 좀 기억을 해두면 될 것 같아.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등차수열 했으니까 그 다음엔 등비수열. 등비수열도 뭐 수열의 귀납적 정의로 표현이 가능하죠.
AN은 A1 곱하기 R의 n-1 이렇게 하면 이게 등비 수열의 일반항이지, 그렇지? 근데 이제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그냥 AN 플러스 1이 되기 위해서 AN에다가 R을 곱하면 되지 않냐. 요게 이제 등비 수열의 귀납적 정의인 거고, 그 다음에 또 얘도 마찬가지로 AN이랑 AN 플러스 2랑 곱하면 그게 중간에 있는 등비 수열의 제곱이 아니냐. 이게 등비 중항에 대한 얘기지. 그래서 뭐 이런 내용도 뭐가 될 수 있다? 수열의 귀납적 정의가 될 수 있다. 여기까지는 뭐 크게 어렵진 않죠. 그러니까 이런 문구가 나왔어. 이제 너네한테 이렇게 안 물어볼 거야. 뭐라고 안 물어볼 거냐면 문제 조건에서 등차 수열 AN이요 이렇게 안 물어볼 거예요. 그럼 어떻게 물어봐?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수열 AN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이 되면 아 오케이 그 AN은 등차 수열이구나. 너네가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고. 오케이? 여기까지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수열들이죠. 그럼 이번에는 뭘 할 거냐면 수열 중에서 다른 수열도 좀 배워볼 거야. 이건 뭐냐면 개차 수열이라는 겁니다. 개차 수열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해서 정말 쉽게 말해서 그냥 뭐 단순해. 이거는 개차 수열이라는 거는 이제 차이가, 그러니까 간격이죠. 간격이 등차 혹은 등비를 띠는 수열을 우리가 이제 개차 수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개차 수열도 일반항을 구할 수가 있는 수열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수열들이지. 1, 2, 4, 그 다음에 또 얼마야? 3, 3, 3, 7, 4, 11, 뭐 이런 수열. 규칙이 없어 보이지만 간격이 하나, 간격이 둘, 간격이 셋, 간격이 넷이니까 간격들이 뭘 띄고 있어? 등차 수열을 띄고 있고, 그치?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8, 그 다음에 32 이런 걸 보잖아. 그러면 뭔가 등비 수열 같아 보이는데 곱하기 2가 되어 있고 곱하기 4가 되어 있고 곱하기 8이 되어 있으니까 이건 64죠. 그러니까 이러한 수열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개차 수열이라 얘기를 한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개차 수열의 일반항을 한번 구해보자라는 거야. 오케이? 그럼 일반항을 어떻게 구할 거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A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거가, 그러니까 아까 이제 뭐 예시를 하나 들어보는 게 좋을 테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아까 그 문제로 그냥 예시 들까? 오케이? 요 문제로 예시 들게요, 그냥. 얘 문제. 요거 이제 1,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4, 그 다음에 7, 그 다음에 11. 요게 개차 수열이거든? 그럼 얘는 그냥 내가 일단 일반화를 시키기 전에 뭘 봐야 되냐면 간격을 봐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얘가 A1이겠죠? 얘가 A2겠고 그래서 A1은 A1이래. A2는 하나씩 세 보는 거지. A1에다가 1을 더한 겁니다. A3라고 하는 것은 A2에다가 2를 더한 겁니다. A4라고 하는 것은 A3에다가 3을 더한 겁니다. 이해가 돼? 이런 식으로.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A5는 이제 11이니까 이제 뭐 집어넣으면 돼. 그냥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대충 얼추 AN이 얼마겠냐고. 그 전 한 건에 와서 여기 이제 뭐가 들어가겠냐. 이거 지금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잖아. 그럼 여기는 뭐야? n-1이잖아. 그지? 이게 그냥 귀납법이라고. 귀납법. 귀납적 추론을 하는 거야. 이런 규칙성이 있네? 그러니까 얘기했지. 이게 귀납적 추론. 그럼 이제 일반항 구해야 되니까 내가 필요한 건 뭐예요? 얘죠. 뭐 할 거냐면 우리 옛날에 했던 거 등차 수열 할 때랑 똑같아요. 휙 휙 휙 휙 맞죠? 그래서 이제 이제 첫 번째 식부터 시작해서 제일 아래쪽에 있는 식까지를 모조리 다 뭐하자? 더해 버리자. 오케이? 더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돼요? 좌변을 보면 더했을 때 이제 소거가 되고 더했을 때 소거가 되고 더했을 때 소거가 되고 뭐 여기까지 더해지겠죠? 남아있는 것은 AN에서 A1을 뺀 거. 그거는 우변도 똑같이 1부터 n-1까지를 다 더해야 되지. 1부터 n-1까지 다 더하래. 이거는 뭐야? 자연수의 거듭제곱 합이니까 2분의 1 더하기 n-1 뭐 해도 되지만 그냥 공식 씁시다. nn 플러스 1 공식, 그지? 이렇게. 그럼 지금 A1이 얼마? 1이잖아. 그래서 따라서 AN은 1 플러스 2분의 n-1이다. 이렇게 답이 나와. 어렵지 않죠?
그래서 내가 이제 개차 수열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간격이 이제 등차 수열을 이루고 등비 수열을 이루면 된다, 요걸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간격이 등비 수열일 때도 어떻게 하면 되겠어? A2라고 하는 거는 A1 곱하기 2다, 이런 식으로. A3라고 하는 것은 A1 더하기 곱하기 A2 곱하기 2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면 이게 또 나눠져가지고 A1분의 A2는 2가 되실 것이고, A3분의 A2분의 A3도 2가 되실 것이고, 뭐 하다 보면 여기 이제 좌변과 우변을 다 곱해라. 모든 수를 아까 더 하라 했지만 이번에는 다 곱해라. 그러면 얘 곱하기 얘 하면 이게 약분될 거고, 뭐 하다 보면 당연히 얘도 A1분의 AN 이런 꼴 나올 거고, 다 곱하라고 하면 2의 몇 승 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지? 여튼 뭐 이런, 얘가 이제 등비수를 이루니까 이게 이 제곱이 되겠죠. 그지? 그러면 여기 다 곱해야 되니까 오른쪽도 다 곱하면 이렇게 못 되겠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그냥 정리하시면 돼. 개차수열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크게 어렵지는 않을 텐데, 요런 수열을 구하는 게 어렵진 않을 텐데, 좀 약간 한 가지 포인트가 뭐냐면, 이 수열의 귀납적 정의는 두 가지 갖다가 어려워요. 첫 번째, 활용. 이 수열의 귀납적 정의를 가지고 활용하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실생활 활용 문제거든요. 이따가 보여줄 건데, 하노이 탑부터 시작해서 멘탈 터지는 것도 좀 많아. 근데 뭐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아, 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쩝쩝박사. 그쵸. 낯선 수열. 이게 이제 언제야? 얼마 안 됐는데 또 사라졌어.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있던 내용이었는데, 이 수능 문제 중에서 항상 어렵게 출제가 됐거든요. 케이스 막 10몇 가지 나오고 해가지고 이제 개빡센 문제인데, 이제 그게 또 역사 속으로 사라졌어. 사라졌어요. 내신에 낼 거냐? 내줘, 당연히 내긴 할 건데, 무의미한 노가다 계산을 원치는 않으실 거라고, 학교 쌤들이. 그래가지고 내가 봤을 때도 수열의 귀납적 정의 파트에서 이 낯선 수열이 나오는 것은 그렇게 막 많지는 않을 것 같아. 나와봤자 그냥 뭐 딸깍 정도 하는 정도? 그냥 몇 번 탁탁 노가다 계산하다 보면 그냥 나왔네? 요런 느낌? 그러니까 이런 이제 수열은, 낯선 수열은 방법이 대처가 대입밖에 없어요. 대입. 처음에 대입을 해서 그 흐름을 보는 거지. 그 수열의 흐름.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낯설지만 그 수열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 뭐 그러다 보면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일만에 뭐가 필요해? 노가다가 필요하다. 수열을 대입하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 그래서 진짜 케이스 분류도 많고 지저분해지고 정리 안 하면 막 어려워지고 판 잘못 가면 진짜 빡세게 계산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좀 어려운데, 내신에서는 좀 결이 안 맞죠. 왜냐면 시간 진짜 많이 써야 돼. 이거 어렵게 나오면 10분 넘게 걸려요. 근데 내신에서 그렇게 내면 안 되잖아.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신에서는 이 낯선 수열을 크게 어렵게 내진 않더라고. 그냥 단순하게 몇 번 대입하다 보면 이 상황밖에 안 되구나, 요게 바로 보일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나는 서희가 이걸 못하진 않을 것 같아. 솔직히 이 낯선 수열을 못하진 않을 것 같고, 그냥 이거는 그냥 대입 문제이기 때문에 활용이 좀 어려울 거야. 활용 몇 개 한번 예시를 좀 들어볼까? 활용 문제. 이게 이제 뒤에 활용 문제 중에서 어려운 것들도 몇 개가 있긴 한데 440까지 가봐. 좀 그래요. 뭐 하여튼 좀 그래, 문제가. 딱 봐도 진짜 하기 싫지 않냐, 그지? 어쩔 수가 없어. 해봐야 돼.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런 문제들은. 이거는 이제 440 페이지를 풀면서 제가 한 번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활용 문제는 최대한 그 관계식, 그 수열들끼리의 관계식을 좀 생각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활용 문제다 보니까 이런 말들이 있을 거야. n회 시행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n 플러스 1 시행이 있을 거예요. 그럼 얘네들끼리의 뭔가 관계식을 추론을 해야 되는데, 흔히 말해서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게, 첫 번째가 이제 귀납 추론. 이거는 말 그대로예요. 내가 A1 구하고 A2 구하고 A3 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걔네들끼리의 관계식을 보는 거야. 개차 수열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지? 개차 수열이 나올 수도, 아니면 등차 수열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건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대입을 하다가 나오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아싸리 그냥 귀납 추론을 먼저 써버린 상태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좀 새롭게 이걸 뭐 어떤 방법이라 할까? 내가 일단은 요건 용어를 잘 몰라서 물음표라고 할게요. 내가 요거 간단한 예시 이따 보여줄 테니까 좀만 기다려봐. 보여줄게. 그러면 예시로 그 대표 예제 7번 한번 풀어보자고. 대표 예제 7번. 어떤 자동차에 32리터의 휘발유가 있다. 전날 들어있던 휘발유의 반을 사용하고 8리터의 휘발유를 새로 넣는 시행을 매일 반복할 때 N1 후 자동차에 들어있는 휘발유의 양은 AN 리터다. A6을 구해라. 이렇게 있죠. 그러면 자, 이건 어떻게 될 거냐 라고 했을 때 우리가 32리터가 할 때 첫 번째, 그러면 지금 AN의 의미가 뭐냐면 N1 후 남아있는 휘발유의 양이죠. 그럼 A1이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하루 후잖아. 하루 후. 하루 후는 얼마야? 32 곱하기, 일단 A1을 구해야 되니까 31, 전날에 쓰던 거에 절반을 쓰고, 절반을 썼으니까 2분의 1. 만약에 3분의 1을 썼어. 3분의 1을 썼어. 3분의 1. 2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1을 썼어. 그럼 뭐야? 3분의 2를 곱해야 되는 거 알죠? 그거 꼭 잘 판단해 주시고, 거기에다가 이제 쇠 휘발유 8리터를 넣는데 요거잖아. 그지? 요게 뭐가 돼? A1이 돼. 계산을 해버리면 24가 되겠지. 그럼 A2라고 하는 것은 뭐겠어? A2라고 하는 거는 전날의 휘발유의 양이 2분의 1의 A1이겠지. 거기다가 8을 더한 거. 그러면 이거는 이제 귀납적 추론이 바로 가능하다고. 얼마? AN 이퀄 2분의 1, 뭐 n 플러스 1 잡을까요? 그냥 AN 플러스 1이다 잡을게요. A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은 2분의 1 AN 플러스 8이다. 이렇게. 오케이? 그럼 얘는 일반항을 구할 수가 있냐? 구하기가 쉽진 않아 보여요. 그치? 구하기가 쉽진 않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두면 되고, A6을 구하라 했으니까 이제 6까지 그냥 노가다 계산하셔도 되겠죠. 오케이? 진짜 그냥 쫙 나열해서 계산하면 되는 그냥 노가다 문제다. 근데 이제 예시를 하나 들어볼까? 만약에 그러니까 아까 내가 말한 이게 귀납적 추론은 요거고, 만약에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할래? 내가 이제 n개의 직선으로 나뉘는 평면의 개수를 AN이라 잡자. 이거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그럼 A1은 얼마야? 직선이 한 개면 평면을 몇 개로 쪼개요? 2개로 쪼개잖아. 그지? 2개고. A2는 몇 개야? 4개고. 걔네들끼리 관계식을 보는 거예요. 그게 귀납 추론이야. A3는 여기 추가되잖아. 그럼 얼마? 하나, 둘, 셋, 넷, 다, 여, 7개. 뭐 이런 식으로. A4까지 구하면 딱이겠죠. 왜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딱 추론은 어때? 2칸 차이 나고 3칸 차이 나니까 그 다음 4칸 차이 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돼? 안 돼? 안 돼? 되잖아.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이거에 안 겹치게끔 좀 잘 이렇게 끄어 봐야 될 것 같고, 어떻게 끄면 되냐? 뭐 이렇게 끄면 되겠죠? 이렇게 끄면 뭐 하나, 둘, 셋, 넷, 다, 여, 뭐 이렇게 세면 되겠지. 근데 굉장히 복잡해. 그림 잘못 그리면 너무 힘들어. 그러면 이런 문제들을 굳이 이렇게 풀 필요가 있냐 이거야. 그래서 귀납 추론이 정답은 아니다. 다른 방법으로 보여줄 거야. 자, 어떻게 갈 거냐? n개의 직선으로 나뉘는 평면의 개수잖아.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여기에 막 엄청 많은 n개의 직선들이 있어. 그치? 그러면 요거를 이제 그림으로 좀 볼 거야. 처음에 이게 한 개였잖아. 2개였지. 그지? 그러면 이미 여기서 평면이 몇 개 만들어졌어? 4개가 만들어진 상황이잖아. 그럼 내가 여기서 직선 하나를 추가를 할 거야. 직선 하나를 추가를 했을 때 지금 현재까지는 직선이 몇 개 있어? 2개 있거든요. 근데 내가 여기서 직선 하나를 요렇게 추가를 해. 그럼 요렇게 추가를 하잖아. 그지? 그러면 원래 있었던 평면들은 여기까지지. 얘를 추가함으로써 위에 몇 개가 생겨? 3개가 생겨버려. 이해가 돼? 여기까지 괜찮아?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지금 여기가 또 몇 개로 나눠져 있어? 4개로 나눠져 있지. 하나, 둘, 3개 이렇게 3개로 나눠져 있지. 지금 요게 직선이 하나, 둘, 3개니까 3개로 나눠져 있지. 그지? 내가 여기다가 하나를 더 추가할 거야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 3개는 그대로 있는다니까? 여기는 어차피 건드릴 필요가 없잖아. 3개는 남는 상태에서 여기가 하나가 더 추가가 됐으니까 직선이 몇 개가 됐어? 이번에는 3개가 됐잖아. 그러니까 공간도 하나, 둘, 셋, 4개가 는 거야. 이해가 돼? 잘 듣고 있지? 그러면 이걸 귀납적 추론을 하면 a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있던 an에다가 그럼 얼마만씩 더 커지냐면 직선의 개수에다가 하나 더한 것씩 평면의 개수가 늘어날 거라고. 이해가 돼? 아니면 이렇게 생각해도 되죠. 전에 있던 평면이 어쨌든 A3라고 했으니까 그 전에 있던 평면에다가 여기가 이제 전평면이야. 추가하기 전평면이라고. 추가를 했을 때 직선이 몇 개 있어? n개 있으니까 그 n개의 직선을 모조리 다 관통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평면의 개수는 몇 개겠어? n 더하기 1개겠지. 오케이? 직선이 n개 있는데 거기서 하나 더 추가가 된 거니까. 이해가 되니?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고 치면 이렇게 추가된 거니까 여기 있던 애들은 그대로 있고 얘가 하나, 둘, 셋, 4개니까 요게 추가가 돼서 하나, 둘, 셋, 넷, 5개가 된다. 오케이? 이게 요겁니다. 얘 넘기면 되잖아.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 얼마? n 플러스 1. 이건 뭐야? 간격이 등차 수열, 개차 수열.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이해가 되니? 그 다음 더 중요한 거 할게. 잘 봐. 이거 알아? 이거 알아?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지? 하노이 탑이라고 하지 않아? 하노이 탑의 수열의 점화식을 구할 수 있거든?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생각해봐. an이라고 하면 이게 뭐냐면 an이라고 하잖아. 이게 뭐냐면 그 몇 번 시행하냐, 몇 번 시행하냐야. 몇 번 시행할 거냐고. 그 다음에 이제 n의 의미는 이 원판의 개수거든요. 너 이거 규칙은 알지? 이렇게 될 수 없는 거 알지? 오케이. 그럼 몇 번이 되냐 이거잖아. 그럼 이제 처음에 한번 해보자고. 얘가 A3면 그럼 몇 번이면 얘가 뭐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느냐. 요걸 한번 살펴보면 자, 일단 첫 번째 얘를 뭐 하면 돼요? 여기에 보내고, 그지? 얘를 여기다 보내고 그 다음에 얘를 여기다 보내고 2번. 자, 2번이야. 그 다음에 얘를 뭐 하면 돼요? 얘를 난 이제 여기에 보내고 싶으니까, 그지? 여기에 보내고 싶으니까 얘를 그대로 냅둔 상태에서 이제 얘를 위로 올리지, 여기다가. 그럼 3번. 자, 3번. 겁나 어렵네. 그 다음 이제 얘를 이렇게 보내면 되니까 여기서 4번째에 이제 요게 생긴 거지, 그지?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 여기서 이제 요 친구를 다시 이쪽으로 넘겨 5번. 그 다음에 이제 요 친구를 여기다 넣어서 6번. 그 다음에 요 친구를 다시 넣어서 7번. 해서 얘는 7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A4는 얼마냐라고 하면 또 A4를 또 계산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네들끼리의 수열의 귀납적 정의가 너무 궁금한 거야. 요거 한번 구해보자고. 오케이? 어렵지? 근데 그냥 아까 이제 이 물음표. 이걸 뭐라고 할까? 이 물음표의 기법을 쓸 거예요. 내가 이 기법의 이름을 아직 정하지를 않아가지고 이 기법의 이름을 한번 나중에 추천을 받아볼게. 알겠지? 생각을 해보자고. 생각을. 우리는 원판이 n 플러스 1개가 됐을 때만 조심하면 돼. 그러니까 이제 an에서 어떤 차이가 있냐 이거야. 그럼 얘가 의미한 건 뭐냐면 잘 봐. 이런 얘기야. 얘는 원판이 n개짜리잖아. 원판이 n개짜리가 여기로 이동하는 게 원판이 n개짜리 여기로 이동하는 게 얘거든요. 그럼 봐봐. 내가 n 플러스 1이라는 거는 원판을 한 개를 더 만든 거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에 있는 친구들을 일단 기본적으로 이쪽으로 다 이동을 시키는 횟수가 이만큼 아님? 인정? 이 an, n개니까 n개를 다 이동시키는 게 너님이지 않음. 오케이? 그 다음 남아있는 이 친구를 여기다가 올리면 됨. 플러스 1 맞음? 그 다음 여기에 얘네들을 다시 쌓으면 되잖아. 그게 몇 번? 이거지. an번. 그렇잖아요? 그래서 얼마 된다? 2an
플러스 1이 되더라. an 플러스 1. 자, 그래서 이거는 도대체 뭐 하는 식이냐? 아까 a3가 7이라 했잖아. 맞는지를 보자고. 자, a1 얼마야? a1은 겁나 쉽잖아. 한 번. 그지? 한 번만 이동하면 되니까. a2는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잖아. 3. 뭐 3번 된대요. 이렇게 한 번, 2번, 3번. 오케이. 인정. 맞지? a3 7. 나오잖아. a4 A4, 3, 7, 14, 15. 와, 갑자기 15까지 넣는 거지. 일반항을 구해냈다. 어떤 기법인지 알겠지? 이거는 귀납추론 느낌은 좀 안 나지 않아? 왜냐면 내가 이제 얘 자체 움직이는 걸 AN이라 잡은 상태인 거잖아. 그치? AN이라 잡아서 이제 여기 하나가 더 추가가 됐다고 가정했을 때 얘를 오른쪽으로 넘기는 게 한 번, 얘네들을 다시 여기 있던 애들을 이렇게 옮기는 거 AN번 해서 이렇게 관계식을 세워주는 거야. 그리고 이 관계식을 일반항을 또 찾을 수가 있어. 놀랍게도. 일반항 어떻게 찾을까? 고민을 해보자고. 어떻게 일반항 찾을래? 이거에 대한 일반항 어떻게 찾을래요? 쉣이 쉣, 그지? 일반항 어떻게 찾을래? 진짜 어떻게 찾을래?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아까 한 것처럼 A2라고 하는 게 2A1 더하기 1이지 A3라고 하는 게 2A2 더하기 1인데 여기다가 이제 2배의 2A1 더하기 1 요걸 추가한 거에 더하기 1이잖아. 그럼 얘가 뭐야? 2의 제곱에 A1 더하기 2 더하기 1 A4는 2배에 요거 집어넣으면 되잖아. 2의 제곱 A1 더하기 2 더하기 1 더하기 1 일부러 안 고치는 거야. 2의 세제곱 A1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2 더하기 1 여기가 슬슬 뭐가 나오기 시작하잖아. A3부터 A4부터는 그지? 그래서 AN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였다? 2에 자 이것도 귀납추론으로 들어가야죠. 4였을 때 3승이었으니까 너는 n-1 곱하기 A1 더하기 너는 제곱이니까 n-2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1까지 정리해주면 되지. 요거는 등비수열의 합이잖아. 요거는 이제 뭐 아까 구했으니까 A1은 얼마? 1이었거든요. 그래서 2의 n-1 이렇게 될 거고 더하기 2의 n-2 더하기 5 이거니까 요 친구는 1부터 n-1번 끝째까지의 합이니까 2-1분의 첫 장 1 2의 자 요거는 이제 한개수가 n-1개니까 n-1개 마이너스 1 따라서 2의 n-1 마이너스 1이 일반항. 실제로 맞는지 보자. 1 넣으면 1, 2 넣으면 3, 3 넣으면 7 다 나오지. 일반항이 등비수열이었다. 실제로 저게 유명한 하노이 석탑의 이제 점화식입니다. 어때요? 이렇게 찾아내면 된다. 우리가 뭐 좀 되게 대단한 거 하는 거 같지 않아? 그건 아니야? 오케이. 됐지? 오케이, 끝. 요러면 이제 활용까지 끝이 납니다. 그래서 대표 예제 1번, 2번을 먼저 좀 풀어봅시다. 1번부터. 수학적 귀납법 또 해야 되니까. 이번에 수열의 귀납적 파트는 좀 난이도가 그렇게 막 엄청 어렵지도 않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뭐 지금 수행평가 기간이라서 바쁜 건 알겠는데 어쨌든 수행평가 둘째 치고 지금 시험이 이제 거의 내진 한 달 정도 남았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고쟁이 숙제를 조금은 좀 빨리 타이트하게 해야 되고 지난 중간고사 때 우리가 고쟁이 정말 열심히 하긴 했는데 항상 기억해야 될 게 너네 학교 시험은 고쟁이를 정말 좋아해. 너네 학교 쌤들은. 그러니까 고쟁이를 좋아한다 느낌보다는 모의고사를 좋아하시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보시면 그 시험 문제 중에서 이거 나왔잖아. 기억나니? 이 문제 나온 거 알아? 로그 함수에다가 그 원 그려가지고 하는 거. 놀랍게도 네가 맞췄던 문제야. 주간 테스트 때. 그리고 이 문제가 고쟁이 스텝 3에 있던 문제야. 고쟁이 스텝 3에 있던 문제 우리 그때 풀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것만 잘 생각해. 시험에 이제 학습지에서 많이 출제가 되지만 학습지 외에 있는 모의고사 문제는 어지간하면 고쟁이거든요. 어지간하면. 그러니까 네가 고쟁이를 다 풀 수 있는 수준이 되면 일단은 동상고에서 시험 볼 수 있는 수준 정도는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나는 이번에 기말고사 때 네가 좀 했으면 좋겠는 게 고쟁이를 좀 틀린 거를 좀 잘 고치고 계속 보완을 해 나갔으면 좋겠다. 우리 중간고사 보면 어떻게 했어 맨날? 맨날 인강 듣고 인강 끝나면 뭐 했어? 인강 끝나면 이제 학원 와가지고 그때 돼서 채점 막 하고 그지? 채점한 다음에 내가 자 이제 질문하자. 질문 받아주고 이게 뭐냐고 이게 그렇잖아. 실질적으로 그걸 잘 풀었는지도 사실 모르고 그건 뭐 주간 테스트도 많이 안 보기도 했고 그치? 그러니까 이번에 좀 바꿔가지고 주간 테스트도 자주 보고 1태도 자주 보고 숙제 같은 것도 양을 좀 늘려서 고쟁이를 빨리 돌리고 고쟁이 그냥 진짜 한 3, 4일 만에 끝낼 거야. 원래는 일주일에 한 단원씩 했잖아. 근데 3, 4일 만에 딱 끝내고 고쟁이에서 틀린 문제 계속 고치게 할 거고 그렇게 해보자고. 오케이? 그러니까 일단 수열의 귀납적 정의를 빨리 넘겨야 돼요. 빠르게. 수학적 귀납법은 넘길 거야. 알겠지? 안 할 거야. 수열의 귀납적 정의까지만 했으니까 이제 고쟁이로 넘어가서 다음 시간에는 고쟁이를 쫙 풀어보자고. 쉽지 않을 거야. 삼각함수 활용, 수열. 여튼 자, 대표예제 1번 봅시다. 대표예제 1번 문제를 보시면 1번에 1번 자, 관계식 있죠? 관계식 있는데 이거 등차 수열이네. 왜? 간격이 2로 일정하니까. 따라서 첫째 항 20이고요. 공차가 2라는 말을 그냥 던져준 거야. 그래서 AK가 40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20에다가 20을 더하면 40이 되니까 요게 의미하는 게 뭐겠어요? 2 곱하기 10이죠. 따라서 11번째 항이구나. 그래서 K가 11이구나. 이렇게 답을 내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요것도 마찬가지. AN 플러스 2에서 AN 플러스 1을 뺀 거랑 AN 플러스 1에서 AN을 뺀 거랑 그 두 개가 서로 같대요. 자, 근데 여기 좀 되게 조심해야 될 문구가 있어. 이럴 때는 수열을 좀 이런 방법을 좀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 자, 어떤 방법이냐면 이런 방법.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제 어떻게 풀까 고민을 할 수 있는데 그냥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제일 쉬운 거. 그래요. 그냥 넘기면 돼요. 넘기면 놀랍게도 등차 중앙에 대한 관계식이 나와. 그러니까 AN이 그냥 등차 수열이라는 거야. 근데 얼추 봤을 때 그래 보이잖아. 그렇지 않을까? 근데 여기서 놀랍게도 얘가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안 돼. 이게 뭔 뜻이냐면 이런 뜻이 돼버려. 이렇게 있으면 이제 두 칸씩 차이가 나니까 AN에서 AN 플러스 1이잖아요. 그죠? 여기가 1, 2, 3이면 요게 이제 그 다음에 요 녀석들이 똑같다고. 얘네들이 똑같고. 그렇지? 뭐 이런 형태가 돼버린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이제 요걸 좀 정리해서 이렇게 만든다. 또 방법 있나? 뭐 없죠? 그냥 이렇게 둬서 얘가 등차 수열이구나 라는 걸 좀 찾으면 되는 거고 등차 수열이니까 A4가 16, A8이 36 그러면 두 간격은 8항에서 4항을 빼면 4항 차이만큼 날 거고 36에서 16을 빼니까 20이라서 공차는 5가 되겠죠? A10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이제 A8이 36이었잖아. 거기다가 2층만큼 더하면 되니까 46이 되겠죠. 오케이?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대표예제 2번 가자. 자, 수열 AN이 A1은 5분의 1이고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AN분의 AN 플러스 1이 나눠진 게 25다 라고 한 거니까 이거는 이제 등비 수열에 대한 수열의 귀납적 정의겠죠. 따라서 AN분의 AN 플러스 1은 공비니까 공비가 25 라는 소리고 A1이 5분의 1이니까 AK가 저렇게 되도록 하는 그러면 AN을 계산했을 때 첫째 항이 5분의 1이고 자, 그 다음에 공비가 5의 제곱이니까 5의 2n-2승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맞죠? 왜냐하면 원래는 이제 공비가 25의 n-1승인데 얘가 5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계산해서 2n-2승. 그럼 얘가 이제 5의 마이너스 1이니까 5의 2n-3승 이렇게 해서 요 친구가 언제가 될 때 21일이 될 때가 언제입니까를 보면 되죠. 따라서 넘기면 24니까 n은 12다. 요게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얘도 마찬가지. 크로스 하시면 되죠. 크로스 하셨을 때 두 번째 AN에 AN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 AN 곱하기 AN 플러스 2니까 이건 등비 중앙에 대한 사실이고 자, 등비 중앙이고 항이 나와 있으니까 A2가 6, A3가 12 두 개 나눠주시면 R은
2가 되겠죠. 2. 구하라는 것은 A15분의 A20이니까 R5승 구하라는 거고 답은 2의 5승인 32가 된다. 뭐 너무 기본적이지 그지? 됐고 그 다음에 대표 예제 3번 여기서부터가 이제 수열의 귀납적 정의의 사실상 시작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죠. A1은 1이고 초항이 1이고요. A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3N 플러스 3. 아 이거 보자마자 뭐세가? 개차 수열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요? A1이 1이라고 했는데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이 3N 플러스 3이거든. 그럼 요거는 이제 머릿속에 생각을 해보는 거지. 어떻게? 그냥 뭐 일단은 이렇게 계산을 하다가 그죠? 처음에 6이었다가 뭐 처음엔 계산해보는 거야. 2, 6, 9 이렇게 가다가 우리는 궁금한 게 AN까지야. AN에서 AN-1을 뺀 거는 우리가 이제 M 플러스 1에서 N을 뺀 게 얘였거든. 그치? 그러면 이제 N에서 N-1을 뺀 거는 여기 N에다가 N-1을 집어넣으시면 되죠. 왜냐면 여기다가 N을 집어넣은 게 3N 플러스 3이었으니까 여기서는 N-1을 집어넣으면 3N 마이너스 3 더하기 3이니까 3N이 되겠지. 여기까지 합을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다 더하시면 어차피 소거 될 거고 얘가 1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AN 빼기 1은 6부터 시작해서 3N까지 더하면 되죠. 그럼 이거 계산할 때도 이거 어차피 등차 수열의 합이니까 첫째 항 더하기 끝항 곱하기 자, 항의 개수 몇 개냐? 이거 보면 되지. 1에서 n-1까지는 n-1개로다. 맞지? 계산하면 되고. 오케이. 그래서 A10을 구하라 했으니까 A10. A10은 10 집어넣으면 얘가 36이니까 18 될 거고 10 집어넣으면 9니까 18 곱하기 9 더하기 1. 그래서 163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하여튼 그럼 여기는 뭐 개차수열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 다음 대표 예제 4번. 이것도 개차수열이죠. 개차수열. 그죠? 형태가 딱 눈에 보이지? 양변에 AN을 나눠줍시다. AN은 일단 0이 아니라는 가정하에. 그래서 AN분의 AN 플러스 1 이퀄 N분의 N 플러스 1. 약간 좀 신박하게 얘가 얘고 얘가 얘면 안 되냐? 뭐 그럴 수도 있죠. 오케이.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나빠요, 그냥. 자, 그래서 A1이 3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A15를 구해보자. 그럼 A15까지 그냥 일반항도 구하지 말자고, 이제는. 일반항 구하지 말고. 어떻게 하자? A1분의 A2 곱하기 A2분의 A3 곱하기 짝짝짝. 자, A14분의 A15. 자, 내가 요것만 계산하면 되잖아. 그지? 자, 요거 A1분의 A2는 1분의 2가 되겠고요. 2분의 3은 2분의 3이 되고 2분의 3? 뭔가 좀 이상하네. 그지? 곱하기 쭉쭉쭉 가다가 14분의 15는 귀납 추론에 의해서 14분의 15다. 이렇게 되겠지? 그럼 정리하면 되잖아. 정리하면 되고 그럼 결론. 이제 좌변에 남아있는 수열은 A1분의 A15. A1은 3. 따라서 3분의 A15. 이퀄. 자, 이거 정리합시다. 이거 다 약분 되겠죠? 그럼 15. 따라서 A15는 45. 일반항을 구하지 않더라도 답을 낼 수가 있다. 오케이? 네. 여기까지. 뭐 크게 어렵진 않죠, 지금까지는. 그 다음에 이제, 대표 이제 5번부터는, 요거는 약간 좀 스킬들이 몇 개가 좀 들어가는 것들도 있고, 대표 이제 5번. 한번 지우고 가자. 5번에 1번. AN 플러스 1 이퀄 3AN 마이너스 5. 뭐 이런 수열이 있대요. 그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좀 처리할 거냐를 말하고 있는 거라서 노가다 계산을 하시면 되는데, 왜냐면 지금 구하라는 게 A5기 때문에 그냥 뭐 조금씩 계산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도달해 있겠지. A1은 3, A2는 9, 5, 4, A3는
12, 5, 7. A4는 7, 3, 21에 16. A5는 48 빼기 5니까 43. 답은 43. 내가 이제 말하고 싶은 내용이 학교에서 수열의 귀납적 정의를 어렵게 내봤자 그러니까 한 이 정도 수준이란 건 아니야. 수준 자체가 이 정도는 아니고 한 거의 진짜 많아봤자 요 정도 계산하게끔 세팅하지 않았을까? 5번째나 뭐 6번째, 7번째 이 정도만. 그래서 뭐가 기교를 부리는 것보다는 그냥 우직하게 계산해 보세요. 어차피 수열은 기교를 알려줘도 그러니까 이제 뭐 몇 개 기교하는 문제가 있거든. 그러니까 좀 스킬들이 몇 개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파악하기가 사실은 쉽지도 않을 뿐더러 그리고 여기서는 없는 거고, 그치?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그냥 대입하자. 그게 시간적으로 제일 효율적일 거다. 그리고 대입을 해서 풀게끔 설계가 되어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첫째 항 갑자기 이제 SN이 나오죠.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면 S1이 1이니까 이건 A1과 동일하죠. 체크해놓고 SN은 2AN-1이다. 여기까지 일단 나옵니다. A4의 값을 찾아라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합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합을 없애고 싶어. 그럼 SN-1에서 빼주면 되죠. 얘를 빼주면 되죠. 그럼 좌변은 SN에서 SN-1을 뺐으니까 그건 AN이 될 거고, 우변은 얘니까 2배로 묶어서 2배로 묶을 필요 없지. 그냥 2AN-2AN-1 이렇게 되겠지. 단 여기서 중요한 거 N은 2 이상. 이런 거 꼭 써줘야 돼. 얘를 넘깁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AN 되니까 AN은 그냥 2배 2AN-1. 이거 뭐야? 이거 등비수열이네. 어디? 둘째 항부터 등비수열이네. 그래요. 그러면 이제 둘째 항부터니까 여기다 2를 넣으면 A1. A1이 1이니까 2. 그쵸? A2가 2겠네. 그래서 A4를 구하라 했으니까 4. A2가 2가 되고 A3가 4가 되고 A4가 8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답은 8이다. 그냥 SN 빼기 SN-1 나왔으니까 그냥 그거 활용해서 정리해 준 것 뿐이야. 오케이? 됐고, 대표 유제 6번. 자, 별표 칩시다. 너네 학교에서 나올 문제가, 그러니까 요런 스트. 요게 약간 낯선 수열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 주제입니다. 낯선 수열에 대한 주제고, 자, 6번, 6-1, 6-2, 6-3, 6-4 보시면 딱 보이죠? 그냥, 이게 낯선 수열이구나. 그러면 뭐 해야 된다? 노가다. 대표 유제 6번 봐봐. 자, 요렇게 들어간다. n이 홀수인 경우랑 짝수인 경우인데 약간 느낌이 요런 느낌이에요. n이 홀수일 때는 계속 내려가고 n이 짝수일 때는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 그지? 어떤 구조인지 몰라요. 마이너스 an 더하기 4니까 이게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몰라. 뭐 그런 경우인데, 자, 구하라는 게 뭐야? a 97 곱하기 a 99지. 그러면 100이면 100, 99면 99 규칙이 있다는 거고, 그 규칙에는 어떤 규칙일까? 주기적인 규칙을 띠고 있겠죠. 뭔가 약간 순환적인 구조를 띠고 있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결국 반복되는 형태고 그 반복되는 주기를 찾아주면 되니까 몇 번 대입하다 보면 반복성 찾겠지. 그러니까 봐봐. 낯선 수열이라는 개념 자체가 결국 이 낯설지만 규칙이 있잖아요. 규칙. 근데 이제 그 규칙이 과연 순환 구조를 띠고 있는가? 아니면 뭐 계속 이제 뭐 증가하거나 감소하고 있는가? 아니면 퐁당퐁당 뛰고 있는가? 그러니까 얘가 퐁당퐁당 이렇게 뛰는 경우 다시 튀고 막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수열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뭐 하나 잡기는 좀 그렇고,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뭐야? 대입이야, 대입. 흔히 말해서. 대신에 엄청 무지성 대입은 아니지. 대입을 하면서 어느 정도 이 수열은 이런 규칙을 띠고 있네를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튼 뭐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대표 6번을 해보시고 6-4 볼게요. 6-4. 그나마 좀 실력 기르기니까. 근데 뭐 어려워봤자 이제 차이가 이제 어려운 게 딱 보이죠, 느낌이. 왜냐면 지금 원래 이제 지금 6-3이랑 뭐 6-2, 6-1 봤을 때 6-3도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AN이 홀수인지 짝수인지 뭐 이런 거. 보통 n이 홀수인가 짝수인가, 그러니까 n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으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 근데 이제 여기서 an에 대한 뭔가의
그 규칙에 따라 수열이 움직인다 하면 그래도 난이도가 조금 나름 있는 편이겠죠? 오케이. 일단 이렇게만 봤을 때는 사실 규칙이 보이진 않잖아.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 이렇게 봤을 때 이게 어떤 규칙을 띄고 있다가 눈에 보이면 진짜 천재야. 그런 애들이 있긴 한데 뭐 하여튼 자 대신에 A2가 얼마라고 했냐면 자 조건을 봐야죠. 마이너스 2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A4가 얼마냐면 4라고 했어. 생각을 해야 될 거. A2랑 A4인데 지금 현재 꼬라지를 보면 이웃하는 항들과 또 마지막 이웃하는 항들까지에 대한 뭔가 관계를 다루고 있어. 그러니까 적어도 연속하는 3개의 항에 대한 뭔가의 연속성을 다루고 있으니 내가 A2랑 A4 사이에 누가 없어? A3가 없으니까 뭔가 얘를 좀 쓰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 아니면 그냥 모든 A1들의 합이라고 했으니까 A1을 미지수로 잡아도 되는데 쉽지는 않을 겁니다. 여튼 그럼 우리는 이제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죠. A1을 미지수로 둘 거냐 A3를 미지수로 둘 거냐. 뭐를 미지수로 두는 게 쉬울 것 같아? 이럴 때는 A1을 미지수로 두는 게 조금은 쉬울 거야. 알겠지? 그럼 봐봐. 얘를 자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해 주면 좋을 것 같아. A1, A2, A3, A4. 그럼 여기가 이제 알고 있고 여기가 알고 있으니까 A1을 그냥 알파라 잡아요. 임의로.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마이너스 2라는 걸 알죠? 그 다음에 이제 A3가 누군지를 봐줘야 돼. 그러면 이제 여기서 선택지가 나오잖아. 어떤 선택지? 얘랑 얘 중에 누가 더 크니? 모르죠. 그치? 뭐 해야 돼? 케이스 분류. 얘랑 얘 중에 얘가 더 크다라고 가정을 해보자고. 그럼 여기에 해당되고 알파 마이너스 2가 되겠지. 맞아.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생겨요. 어떤 포인트? 네가 크니 네가 크니. 근데 마이너스 2를 기준으로 얘는 알파를 더 했잖아. 근데 알파가 아까 뭐라 했어? 얘가 더 크다고 하지 않았어? 그러면 얘는 자연스럽게 뭐 해야 돼? 음수가 되니까 음수에다 음수를 더했네. 누가 더 커? 네가 더 크지 당연히. 그치? 그래서 여기가 나와. 그나마 쉬운 거야.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돼? 2배를 때려서 그걸 빼면 되지. 마이너스 4에다가 빼기 알파 더하기 2 계산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알파. 요게 얼마가 돼야 돼요? 아까 이제 4라고 했으니까 4 이렇게 넘기면 알파가 얼마? 마이너스 6이다. 맞는지 보자고. 마이너스 6 성립되잖아. 그럼 끝.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로 넘어와서 이번에는 알파가 더 크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알파가 더 크니까 여기에 해당돼서 2알파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지. 오케이? 그럼 여기서도 알파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라고 했잖아. 그러면 2알파 플러스 2라는 거는 뭐보다 크냐 이걸 봐야 되겠지. 2알파 플러스 2는 2알파 플러스 2는 마이너스 2보다 큰 거야. 그지? 그러면 이게 뭔 소리야? 2알파 플러스 2랑 마이너스 2에 대한 위치관계가 나와버리잖아요. 요거 어떻게 했는지 알겠어? 이 식에다가 여기다가 2배 때리고 2를 더한 거야. 여기다 2배 때리고 2를 더한 거라고. 그럼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얘가 커 얘가 커? 네가 크다라고 나오잖아. 그지? 네가 크니까 어디로 가? 여기에 해당되지. 2개 더하시면 되죠. 그 얼마? 2알파. 그게 얼마면 돼? 4면 되니까 알파는 2. 성립된 2는 여기를 보면 되지. 성립되지? 끝. 그래서 2개 더하시면 마이너스 4가 답이 된다. 어때? 요런 느낌이야. 그냥 판을 잘 깔면 돼. 판을 잘 깔고 케이스 분류를 잘 하고 케이스 분류하면서 두 개의 위치관계 계속 봐야 되잖아. 대소비교. 대소비교 보는 과정에서 A1과 A2에 대한 비교를 통해서 이게 모든 게 다 계산이 됐잖아. 그나마 쉬운 거. 어려우면 어떻게 되겠어 이제? 봐봐. 어려우면 이렇게 되는 거야. 두 개 중에서 누가 더 크니? 네가 더 크다 할 때 케이스. 네가 더 크다 할 때 케이스. 그런 다음 또 뭐 해? 네가 크니 네가 크니? 몰라. 네가 크다의 케이스 하나. 네가 크다의 케이스 2개. 몇 개씩 늘어나? 2개씩 늘어나는 거야 선택지가. 그렇게 하니까 선택지가 16개 생기고 18개 생기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이제 케이스 분류 잘해야 되고 그 정도 수준은 안 나올 거고 내가 봤을 때는
수열의 귀납적 정의가 나온다면 요거에서 조금 어려운 정도. 요거에서는 요것보다는 좀 더 복잡한.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지금 케이스가 2개밖에 없잖아. 적어도 한 4개 정도까지가 그나마 어려운 거. 그 이상은 절대로 안 나올 거다. 나오면 그거는 진짜 그냥 시간 뺏겠다는 거잖아. 버려. 진짜 버려도 돼. 어차피 그거 누군가는 그거 풀 거 아니야. 그럼 걔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시험장에서 일단 전략을 잘못 잡은 거예요. 그냥 버려야 돼. 버려. 만약에 케이스 분류가 너무 많다면 버려야 돼. 왜냐면 시간을 좀 많이 잡아먹거든. 근데 속도 빠른 애들이 있어. 근데 그런 애들은 뭐 어쩔 수 없고. 너도 이제 한번 풀어보면서 내가 이제 다음 주 수요일 1태 때 요거 이제 수열의 귀납적 정의 문제들 중에서 좀 난이도가 있는 거. 근데 이제 엄청 뒤지게 어려운 거 없고 그냥 한 이 정도 수준에서 조금 높은 정도 한번 내볼 테니까 한번 풀어봐. 알겠지? 오케이. 여기까지만 합시다. 수학적 귀납법. 시간이 애매한데?